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났고 7장을 들어갈 건데 7장의 예습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들이고요. 이제 앞에서는 선박 저항을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얼마만큼의 저항이 나오는지를 추정하는 방법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배가 이걸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려면은 프로펠러 있죠.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려면은 저항을 이겨내는 힘으로 배를 밀어줘야겠죠. 그걸 우리가 스러스트라고 합니다. 추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저항을 주로 배웠는데 이 배가 얼마만큼의 저항이 나올 거냐라는 거를 뭐 모형 실험이든 어떤 식으로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그럼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힘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이제 7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의 모든 배들은 추진기를 프로펠러를 쓰고 스크류 프로펠러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날개가 꼬인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펠러를 다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돌리면 얘를 돌리면은 유동을 앞에서 뒤로 밀어내거든요. 되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을 앞에서 뒤로 밀어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기는 앞으로 밀려나겠죠. 유동을 뒤로 가속하니까 반작용으로 추진기는 앞으로 밀립니다. 그런 기능, 그런 원리로 이제 우리가 추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추진기는. 되게 좀 간단하죠. 물론 자세히 파고들자면 끝이 없는데 추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은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배 자료들 올렸잖아요. 거기에 추진기도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CAD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7장, 8장에서 되게 자주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미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필수적인 용어는 그 추진기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추진기가 배 전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큰 틀에서 먼저 봐요. 이 추진기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추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원리는 8장에서 배울 거고요. 추진기랑 선체의 상호작용은 9장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배를 하나 그려놓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진기는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뒤에 러더는 안 그려도 되겠죠? 추진이랑 상관없어요. 러더는 조종 문제라서 방향타는 안 그렸고요. 배 안에다가 엔진이 있겠죠. 아마 우리가 개론이나 뭐 선박 설계 때 배웠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엔진이 배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화물 실는데 좀 불리해서 주로 엔진은 배 뒤쪽에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엔진이 낼 수 있는 동력이 있겠죠. 엔진이라고도 하는데 기관이란 말 많이 씁니다. 어차피 같은 뜻이에요. 기관이 낼 수 있는 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에서 프로펠러 축으로 전달하는 동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축이 프로펠러를 뭐 가다 보면 중간에 손실도 좀 있을 거예요. 이 축을 받치는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찰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에서든 조금 축 손실은 있을 거고 추진기 입장에서 추진기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추진기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겠죠. 추진기를 회전하는데 그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진기가 추력을 발휘하는데 추력 자체는 힘이잖아요.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로 주로 나타내고 힘 곱하기 속도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눴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회전 동력 할 때 얘기하는 건데 토크를 각속도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력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추력 곱하기 속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속도는 일반적으로 뭐를 하냐면은 배 자체의 속도가 아니라 반류비를 고려해서 추진기에 들어오는 실제 추진기가 느끼는 속도입니다. 실제 추진기가 느끼는 속도 곱하기 추력을 해주는 그런 값이 있고 마지막으로 배 전체에서 원래 저항 곱하기 속력 해가지고 뭐였어요? 이게 유효 동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는 주로 이거를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유효 동력은 이미 앞에서 신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효 동력이랑 추진기가 되는 추진기 입장에서 느끼는 속도, 배 뒤니까 좀 느려졌죠. 배 속도보다 느려진 추진기 입장의 속도 곱하기 추진기가 내는 추력을 했을 때 만약에 얘하고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비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기에 들어오는 동력이랑 추진기가 내는 동력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율도 있겠죠.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에 들어가는 동력, 축동력, 뭐 아니면 기관 자체가 낼 수 있는 동력,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우리가 유효 동력만 알면 된다, 아니면 기관 동력만 구하면 된다 해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이게 동력이 많이 손실이 나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계의 동력들을 다 추정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저항 추진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뭐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앞에서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려면은 우선 뭐가 해야 된다 했어요? 저항이랑 추력이랑 둘이 같으면 된다가 기본 명제였죠. 근데 아까 유효 동력 어떻게 했어요? 저항 곱하기 배 속도. 근데 추력에다 뭘 곱해요? 1 빼기 오메가에다가 배 속도를 곱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둘이 저항 추력 같다고 생각했을 때 1 빼기 오메가랑 u를 곱한 게 u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꼴이 나겠죠. 근데 우리는 유효 동력은 얘인데, 그럼 실제로 추력이 프로펠러가 발생하는 추력은 뭐 더 약한 건가요? 뭐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할 텐데, 그건 그냥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9장에서 따로 자세히 배웁니다. 이제 크게 보자면은 선각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장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항과 추력은 같아야 된다. 그래야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간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추가로 들긴 하는데, 어쨌든 유효 동력보다 추력이 발생해야 되는 동력이 작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대한 관점의 문제예요. 앞에다 이 속도를 곱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각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아직은 뭐 그걸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동력의 여러 가지를 먼저 좀 상세히 배울 겁니다. 도시 동력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진 않아요. 저항 추진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건 엔진 설계하는 사람들의 문제라서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아마 시운전 할 때는 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의 카탈로그상 낼 수 있는 출력입니다. 카탈로그상. 그 다음에 실제로 엔진을 만들어 놓고 걔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뭐 배는 없는데 엔진만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 테스트를 하고 배에 달거든요. 그러면은 엔진 성능을 어떻게 하냐? 엔진을 놓고요. 옆에다가 선풍기 같은 걸 엔진에 달아요. 근데 그 선풍기가 공기 중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로 가득 싸가지고 물통 안에서 움직이는 선풍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엔진을 돌려요. 그러면은 선풍기가 물 안에서 붕붕붕 하고 돌면은 뭐 물이 따로 어디 가진 않아요. 그 안에서 그냥 지들끼리 막 섞이면서 열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물이 얼마만큼 들었는데 얘가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다는 식으로 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다가 브레이크를 달아서 유체역학적인 브레이크를 달아서 그 브레이크의 동력을 재요. 그런 식으로 엔진 전체 시스템에 축에서 나오는 엔진이 생산하는 동력을 잽니다. 그걸 우리가 제동 동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같은 거 본다면은 이 자동차는 뭐 엔진 마력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동 동력이랑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엔진만 뜯어놓고 그 엔진이 발휘하는 동력을 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으면 엔진에서 축으로 나와가지고 자동차 바퀴로 전달이 되잖아요. 앞바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엔진에서 나온 제동 동력이 있고, 바퀴에서 재는 우리가 휠 마력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그러니까 휠을 직접 그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다이나모라고 하는데, 휠을 막 돌리면은 그 휠이 발생한 동력이 재지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배를 운용을 할 때 프로펠러까지 다 달아놓고 그 축에 걸리는 동력을 재요. 정확히는 축에 비틀린 정도를 재는 센서를 달아놓고요. 축이 토크를 발휘하면은 축이 비틀리잖아요. 토크 때문에. 그러면 그 변형을 재는 센서 곱하기 회전수 해가지고 토크 Q 곱하기 2파이 n이겠죠? 아니다, n이 위에 들어가야지. 2파이 n이라고 하면은 회전수에 대한 라디안으로 표현한 회전수의 각속도잖아요. 회전수가 얼마일 때 각속도는 2파이 n이니까 거기에다가 토크를 곱하면은 이게 축에 걸리는 동력이 나옵니다. 토크를 재고 회전수를 재면 되죠. 그 다음에 축을 거쳐서 프로펠러에 직접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그 동력이 전달 동력. 이게 저항 추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축동력이나 제동 동력은 엔진이나 그 안에 축 배치에 대한 건데 그건 저항 추진하는 사람이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배속을 내부를 설계하는 사람 문제고 저항 추진하는 사람은 유체역학적으로 내는 최종 결론은 전달 동력뿐입니다. 그 다음 추진 동력 아까 얘기했었죠. 추력으로 인한 동력 T 곱하기 1 빼기 오메가 U 뭐 이런 거. 그 다음 유효 동력은 내내 얘기하던 R 곱하기 U 아니면 R 곱하기 V라고 썼죠. 그래서 이 전달 동력 순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 동력 개념들을 이거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곱하면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7장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나요. 이제 추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히 할 건데 추진 효율이란 말이 나옵니다. 추진 효율은 뭐의 비율이냐면은 전달 동력. 전달 동력이 추진기 프로펠러로 들어간 동력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펠러가 내는 추력. 근데 추력은 동력은 파워고 추력은 뉴턴이잖아요. 둘이 차원이 다르죠. 얘는 힘이고 얘는 동력이니까 추력 자체를 쓰지 않고 앞에서 추력이랑 관련된 동력 썼죠. 추진 동력. 둘을 비교를 하는 게 추진기의 효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동력을 축을 통해 받았는데 이만큼의 추력을 내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게 추진 효율이고요. 이걸 이제 자주 계산을 할 건데 추진기의 추진 효율은 당연한 얘기지만 100%를 넘으면은 안 되겠죠. 원래 기계적인 시스템이 효율이 100%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100% 넘어가면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연력학 일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에 대해 얘기할 때 100%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성각 효율 있죠. 얘는 100%를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약속을 이런 기계적인 그런 효율 관점에서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 조금 옛날 사람들이 조금 잘못한 거라서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7장에서 뒷부분이야 이제 여기까지 해야 돼? 7장에서 또 다룰 게 추진기의 차원 해석이에요. 우리가 저항 시험할 때는 주로 뭐 맞췄어요? 프루드수 맞췄죠. 근데 프루드수는 뭐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면이 있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수면파가 있을 때. 근데 추진기는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수면 영향을 안 받게 설계를 해요. 수면 저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수면 영향을 받으면은 추진기 성능은 안 좋아져요, 항상. 그래서 추진기는 저 밑에 달기 때문에 프루드수에 대한 상사를 할 이유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 상사를 해야 되냐? 레이놀드 수겠죠. 근데 레이놀드 수는 우리가 모형 실선 절대 못 맞춘다. 실험 한계상, 실험 설정상 얘는 못 맞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서 다른 거를 좀 맞춰보자라고 하는데 프로드 수나 레이놀드 수는 동력학적 상사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배운 게 기하학이랑 모형이 실제랑 생긴 게 같아야 된다. 중간에 뭐 있어요? 운동학적 있죠. 근데 사람들이 추진기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운동학적 상사로 인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레이놀드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추진기 날개 단면이 생긴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하이드로포일로. 얘만 비슷하면은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하고 들어오는 유동 속도랑 유동 방향만 모형 실선이 같으면은 얘가 뒤로 나가는 유동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양력이 비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말은 길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점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운동학적 문제로 양력을 풉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양력 계산할 때 뭘로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아마. 포텐셜 유동이라는 게 동력학적 상사 고려를 안 한 문제거든요. 운동학적 상사 문제예요.
그래서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해도 양력이 잘 맞는 걸 보면 운동학적 상사만 맞춰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서 운동학적 상사를 만족하는 실험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전진비예요. 전진비란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컨셉이죠. 그 다음에 힘을 잰 추력과 토크 계수는 원래 여러분들 뭐 추력을 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거 2분의 1 로브 2제곱 S 뭐 이런 식으로 무차원을 하면 좋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무차원화를 할 때 그럼 배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추진기가 막 돌기 시작해요. 그때는 무차원화가 돼요. 배 속도가 0인데 그 다음에 똑같은 추력을 내고 있을 때 배 속도에 따라서 이 무차원화된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진기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은 무차원화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로 n제곱 d 4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토크는 길이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로 n제곱 d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무차원화를 해서 추진기에 한해서는 이렇게 무차원화를 한다라는 것까지만 알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수업 때 많이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예습 내용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